엄마가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아야지 건강한 젖이 아이한테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초유는 좀 어떻게든지 먹이도록 그래서 노력을 좀 저희가 해보시고. 보통 한 3개월까지는 네, 꼭 초유를. 네.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유 수유하시는 어머니들 위한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모유수유 정말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유 수유 같은 거 하게 되면 엄마들이 몇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모유수유하는 어머님들은 일단 뭐 음식 관리를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엄마가 먹는 음식을 아이가 저주로 먹기 때문에 맵고 짠 걸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건 다들 아시는 상식일 거고요. 오늘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거는 다 압니다. 모유가 분유보다 좋은 건 다 아는데 젖이 잘 안 도는 산모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못 먹일 경우, 그리고 엄마가 뭐 피치 못하게 아픈 경우, 소아항달이 왔을 경우, 이런 경우는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먹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그래도 초유는 좀 어떻게든지 먹이도록 노력을 그래서 좀 저희가 해보시고. 보통 한 3개월까지는 네, 꼭 초유를. 네, 저희가 아기가 좀 늦어가지고 저희도 저희 늦게 아들도 아이를 낳아서, 했는데 예. 최 원장이 그래도 3개월까지는 초유를 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무리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들께서 꼭 완모를 해야겠다. 네. 돌 때까지 완모를 해야겠다 그 하시게 고집하신 되는데 분이 꽤 저희가 많으세요. 보통 이게 초유까지는 정말 영양분이 많고 6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커가는 상태와 또 엄마의 그 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모유가 아이를 이렇게 못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아예 양을 못 따라가는 양도 못 경우가 따라가고 아이는 성문도, 특히 이제 모유 먹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철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태어났을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제 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때까지는 굳이 따로 섭취를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섭취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모유에 철분 성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는 아이라면 네. 이유식 같은 거를 해서 뭐 소고기라든지 이렇게 먹으면 그쵸. 좋긴 한데 이유식이 조금 다른 아이보다 늦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 빨리 이유식을 했다거나 소고기 이유식을 하면 더더욱 소화가 안 안 되는 되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는 영양제로 좀 먹여도 되죠. 예, 뭐. 흡수를 뭐 시키는 어때. 경우도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때 혼유. 그쵸. 사실 우리 같은 경우 3개월 이후부터는 이렇게 혼유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엄마 젖은 늦은 나이 출산으로 줄어들 건 맞을 건데 늦은 나이 출산으로 그리고 요즘 늦지 않아도 엄마 모유가 부족한 분들도 많죠. 있잖아요. 안 돈다거나 그런 경우는 분명히 혼합을 하거나 분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가 절대 엄마 젖꼭지만 빨던 아이가 분유 젖꼭지를 빨지 않을 걸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혼합을 시도를 초기부터 조금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모유는 이제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분유로만 갔을 때도 아이가 크게 그 거부감 거부하지 없이 않았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저기 뭐 분유만 먹으라는 아니고요. 모유가 잘 나오면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6개월 이후에 줄어들 걸 생각해서 분유를 먹어야 되는 애들은 약간 한 번 정도는 혼합을 해서 그 젖꼭지의 민감성을 좀 떨어뜨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 보게 되면 또 젖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네. 이게 염증이 생긴다. 그쵸, 유방 우열 같은 거, 전몸살 같은 거. 전문살 같은 거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기 놓고 나서 네. 산후조리원 가게 되면 산후조리 좋죠. 좋죠. 너무 잘해주죠. 거기서는 완전히 저 왕후처럼 전몸살 방지 그 마사지를 다 마사지도 받거든요. 받으시고 또 찜질도 받으시고 네네네. 이렇게 왕후처럼 거기서 지내시다가 한 2주 내지 한 달은 정말 왕후에다가 집에 오면 무술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오셔서 이제 관리가 안 되셔가지고 젖이 이렇게 너무 뭉쳐서 많이 아프게 뭉치고 아이가 또 그만큼 못 빨아주면 그 안에서 염증으로 되는 유선염도 생길 수 그렇죠. 있거든요. 염증이 생기게 되면 또 결국 또 이제 소염증 통제 또 본인이 그렇죠. 또 그 드셔야 열도 되고. 많이 나고 되게 그거 되게 고통스럽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원장님 그건 어떻게 또 소염증 통제를 먹게 되면 또 애기들도 그 중요한 초유를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는 이렇게 마사지를 마사지라든지 쓰지만. 한데 집에서 만약 오시게 됐더라도 기본적인 그 찜질 같은 건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찜질 같은 거를 조금 생기셔서 그리고 젖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규칙적으로 짜내는 것도 꼭 필요한데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예전에는 전모살 예방하기 위해서 침 같은 걸 놨단 말이에요. 가슴 부위에다가. 왜냐하면 침 자체가 이렇게 뭉쳐있는 기와 우려를 혈을 푸는- 이렇게 기를 풀어주는데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한의원에서 좀 심한 경우에는 가슴 부위를 막기도 하고 아니면 혈자리를 통해서라도 그 막힌 혈을 푸는 혈자리들에
받아서 저 부위를 거기 풀어주는 그런 혈자리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다 그런 자침을 도움이 하면 되면 많이 도움이 많이 그리고 또 유선염에 관한 한약도 있습니다. 음. 또 우려를 풀어주는 한약들도 있으니까 한방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한약 얘기하니까 좀 몸이 약한 애들 지금 조금 요즘 미숙 아이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조금 이제 백일된 애들도 뭐 중리 한약이라서 이렇게 많이 물첨된 한약을 저희가 분유에 타서 먹이기도 하고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엄마한테 보약을 먹여서 엄마의 젖을 통해서 아이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 엄마가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아야지 건강한 젖이 아이한테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후에 먹는 이제 산모들이 먹는 한약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걸 조금 먹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젖을 통해서 아이한테 좋은 성분이 간다는 거. 그리고 산모가 또 몸이 많이 허약해졌을 때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는 몸 안에 노폐물도 그러니까 오로 같은 것들이 잘 빠지고 그 다음에 자궁 수축이 잘 되고 관절이 이완된 부분이 잘 아물으라고 한약을 먹게 되는데 그 한약을 또 아이가 젖을 통해서 먹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이 좀 정해진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약제나 그런 처방을 이용해서 산모가 아기 놓고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아이도 산모도 둘 다 건강하게 이렇게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시게 되면 애뿐만 아니라 사실 엄마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뭐 생활 수면이라는 습관? 생활 습관 네. 자체가 과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유 수유가 좋다고 해서 너무 오래 끌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돌 이후까지 예, 돌 먹는 이후까지는 걸로. 하지 마십시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모유 수유를 너무 오래 끌게 되면 아이들이 이게 씹어서 먹어야 될 단계에서 잘 안 씹어서 넘어가게 되면 네. 그게 이제 편식이 되게 되고 오히려 먹는 양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생각이 문제 저희 생기더라고요. 한의원에 2돌 미만의 아이가 성장이 너무 정체돼서 안 큰다고 온 애들은 어머님들이 2돌까지 한 20개월까지 모유 수유한 엄마들이 그게 많습니다. 많으세요. 잠도 문제 있고요. 먹는 양도 문제가 있어서 뭐- 그걸 나중에 늘린다는 건 조금 쉽지 않아요. 쉽지 그래서 않습니다. 조금씩 늘려야지 비만을 위해서도 너무 늘려놔도 안 되지만 자, 너무 또 적게 돼도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먹거리를 잘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궁금한 여가 정보는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식사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